스포츠 엑스파일의 성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동안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 감사를 해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최대 관심은 아마 축구 팬들은 그 홍명보 감독에 대한 그 이 문제, 과연 어떻게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갖다가 발표했는지 그것이 최대 관심 아니겠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최대 관심은 뭐 여러 가지 그 대한축구협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대 관심은 오는 그 14일에 우리가 쿠웨이트와의 그 경기가 있고요. 19일에는 이제 팔레스타인과의 원정 경기 두 경기에 출전할 대표 선수 26명을 홍명 감독이 발표를 했잖아요. 자, 이 홍명 감독이 지금 국가대표 감독으로 3승 1무로 말이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6경기를 남겨놓고 있어요. 6경기에서 아마 그 지금 14일에 있을 쿠웨이트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이기면 거의 우리가 2026년 월드컵 본선 진출, 그 11번째 연속 진출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10번 연속 그 월드컵에 나갔고 11번을 나갔습니다. 자,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인데 오늘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걸 보면은요. 다시 홍명보 감독은 그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서 이사회에서 그 선임하도록 그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이거 맞는 얘기죠.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디까지나 그 대한축구협회 규정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맞는 겁니다. 응? 그리고 이 지난 7월 크리스만 감독, 뭐 지난 그 크리스만 감독이 카타르 월드컵 축구 대회 때 우리가 요르단한테 0대2로 지면서 결국은 그때 뭐 손흥민 선수하고 이제 이강인 선수의 멱살잡이가 있고 그래가서 결국 전격 해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만 감독이 카타르 그 이 아시안컵부터 그때 문제가 됐을 때 크리스만 감독이 7월에 그 대표팀 감독을 선임할 때도 문제가 있었다. 그 절차적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 규정에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그 대표팀 감독을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도 그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위원장에게 모든 걸 위임을 했다. 그리고 이제 정몽규 회장이 그 클린스만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타르 월드컵 대회 때 크리스만 감독을 그 카타르 월드컵 그 경기 열리는 데에서 만났고 크리스만 감독이 자기가 한국 대표팀의 감독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다 이거죠. 이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결국은 정몽규 회장이 그 크리스만 감독을 결국은 그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홍명보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의 감독이 될 때도 사실은 홍명보 감독은 사실 피해자예요. 울산 현대 감독을 맡아가지고 2회 연속 그 이제 우승을 기대했고 잘 나갔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대표팀 감독을 안 맡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대한축구협회의 이임생 자격이 없죠. 기술총괄이사가 시까지 찾아와가지고 뭐 홍명보 감독을 설득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고민 끝에 그러면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홍명보 감독이 그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임생 총괄 이사가 그 전력강화위원들에게 사인을 받는다든가 해야 되는데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은 자기는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선임됐다는 언론의 발표 나올 때까지 자기는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뭐 박지성이라든가 이천소라든가 뭐 이영표 같은 그 동료면서 후배들로부터 그 잘못됐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또 뭐 축구 팬들로부터 야유를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삼성 일부로 잘 나가니까 지금 그 야유가 수그러 들어왔습니다만은 여하튼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은 홍명보 감독의 뒤늦게 절차적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스스로 자기가 그 축구협회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 다시 한번 절차적 과정을 그
확실하게 해주시오라고 했어야 돼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또 홍명보 감독이 저한테 전화 왔을 때 이런 류의 얘기를 제가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알면서 어떻게 대표팀 감독을 2027년 1월까지 영입하겠습니까? 운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역시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정대로 하니까 규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공고한 거예요. 홍명보 감독 계약은 무효는 아니지만은 다시 한번 그 절차적 과정, 전력 강화 이윤을 통해서 이사회에 에서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겠다. 이렇게 발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그렇게 발표했어요. 뿐만 아니라 대한축구협회에 여러 가지 뭐 감사를 해본 결과 27건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는 내년 5월에 이제 천안의 축구센터 건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 축구 팬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잖아요. 축구 팬들은 누가 회장이 되든 관심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이라든가 아시안컵이라든가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데서 좋은 성적 거두고 경기하는 걸 좋아하지 무슨 누가 회장이 되고 그런 거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27건의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에 대해서 자격 정지와 이 시정, 주의를 권고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다 아다시피 정몽규 회장은 지금 대한축구협회 3선에 있고 내년 1월에 있을 4선에 도전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이 또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또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FIFA는요, 당연한 얘기죠. FIFA는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도 그거를 타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보정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된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거죠. 사회에 문제가 되니까 당연히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전 왜 그런 문제가 자기로서는 사실은 오히려 피해자인데 그런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김임생 총괄이사가 자격이 없었던 거 알았으면 자기가 축구협회에 오히려 다시 한번 절차적 과정을 해주시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고 그냥 문제를 안고 어떻게 2027년 1월까지 대표팀 감독을 감독을 끌고 갈 것이냐. 이런 점에서는 홍명보 감독을 좀 아쉬운 감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축구 스포츠 팬들은 사실 그렇게 관심 있는 대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감독이니까 감독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야구가 다 끝났고 이제 축구가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프로축구 울산 현대가 3년 연속 K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안양 FC가 11년 만에 1부 리그로 올라오고 과연 꼴찌 팀이 과연 어떻게 될는지 이런 것입니다만 지금 배구, 농구, 겨울철 스포츠는 농구가 97년에 시작합니다. 배구가 2005년에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거의 똑같이 지난 10월 19일에 농구 배구가 출범을 했죠. 시작을 했죠. 개막이 돼서 내년 3월까지 이제 경기를 갖게 되는데 먼저 오늘은 배구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배구가요. 여자 배구가 특기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김연경 선수가 있기 때문에. 김연경 선수가 벌써 나이가 36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배구의 여제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특별한 선수죠. 특별한 선수예요. 그런데 한국생명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데 한국생명이 여전히 단독 선두입니다. 그리고 2위가 정관장이 이제 3승 1패. 이 김연경 선수가 지금 공격 2위입니다. 40.59%. 리시브도 1위예요. 48.84%.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는 참 독수를 잘했네요. 국가대표로서는 은퇴하고 소속팀에서는 1년만 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생명을 우승을 시키면서 자기는
영광스럽게 또, 평정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하겠다는 것이 꿈이기 때문에 1년째 경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민경 선수가 있는 흥국생명이 잘 나가고 있다. 아직 뭐 내년 3월까지니까 가야 할 길이 멀고요. 남자 배구는 무패 행진으로 현대캐피탈은 프랑스 출신의 감독 필립 볼랑이라는 사람이 맡고 있어요. 그리고 뭐 선수는 이 쿠바 마르티네스라든가 뭐 중국의 펑칭폰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전력이 무패네. 내일 그 천안에서 그 현대캐피탈하고 한국전력의 대결인데 현대캐피탈은 감독이 프랑스의 필립 블랑이고 그 한국전력은요 이 권영민 감독이 맡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과연 이 한국전력에도 쿠바의 에스트라다가 있고요. 세타는 일본의 야마토 선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38개 신윤석 선수가 있고, 전진선 선수가 공격수가 임성진 선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있을 경기, 천안에서 있을 맞대결, 현대캐피탈 대 한국전력의 지금 4연승으로 누가 선두를 달리느냐 이런 관계에서 한국 감독이 맡고 있는 한국전력, 프랑스 출신의 필립 블랑이 이끄는 현대캐피탈, 이것이 최대 관심이 아닐 수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이자 앞으로 이제 대회가 이제 세계 대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미국의 넬리 코다 선수가 6승을 거두면서 올해 선수로 확정이 됐네요. 그리고 리디아고 선수가 금년에 리디아고 선수가 LPGA에서 22승 거뒀어요. 박세리 선수가 25승을 거뒀죠. 그리고 이제 이 우리 고진영 선수가 15승 거뒀고요. 뭐 이런데 우리가 49명의 선수가 214승을 거뒀습니다. LPGA 투어에서. 그래서 세계 랭킹 1위인 미국의 승리선 렐리 코다 선수 가벼운 목 부상 때문에 요즘 제대로 활약을 못합니다. 금년에 6승을 거두면서 벌어들인 돈이 한 50억 3,800만 원 벌어들였어요. 이거 참. 골프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항상 상금 얘기를 제가 합니다만, 그리고 리디아고 선수가 지금 금년에 이 2위, 3위가 일본의 후루에 선수, 그다음에 4위가 유에란 선수. 우리나라 선수도 뭐 과거에 2017년에 2013년에 박인빈 선수가 올해 선수를 받은 적이 있고요. 박성현 선수가 2017년에 받은 적이 있고요. 고진영 선수가 2번 받았죠. 2019년하고 2021년 고진영 선수. 그다음에 김세영 선수가 2020년에 올해의 선수, 리데오 선수가 2022년 이렇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LPGA 금년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굉장히 부진해요. 역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뭐 LPGA 투어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88년 이 스탠다드 레지스트 구호키 선수가 첫 우승을 차지해 그때만 해도 LPGA 투어를 잘 몰랐죠. 예. LPGA 투어는 1950년에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68년에 남자 프로골프, 78년에 여자 KLPGA가 시작이 됩니다만, 근데 금년 들어서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의 노력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미국 선수들이 아주 잘하고 있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하여튼 무조건 건강이 최고입니다.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머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해야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건강하십시오.